오랜만에 또 게스트를 모시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 같이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하셨던 먼저 일하셨던 선배랑 아무튼 먼저 일하셨던 병은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병은님이 어떤 얘기 할 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직이었다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병은님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확실히 학생이었다가 직장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급의 차이가 있을 텐데 요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소비에 대한 거 특히 요즘 뭔가 소비 얘기할 게 많으니까 맞아. 그런 거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진짜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 지 11개월 차 된 갓 직장인이 된 조병은이라고 합니다. 11개월 차면 진짜 오래되셨네 그게.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지만 그래도 아직 졸업을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맞아. 네. 저 그래서 소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게 확실히 그러면은 직장인 딱 됐을 때 딱 월급이 딱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있으세요 혹시?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려면 네.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조금 어느 정도 벌 줄 알아야 되고 자립해서 좀 부모님한테 손도 좀 덜 빌리고 네. 이거를 제일 꿈꿨던 것 같아요. 용돈 같은 거 좀 덜 받고. 왜냐하면 제가 또 대전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제 자취하다 보면 월세도 나가고 그쵸. 식생활 이런 것도 다 합치면 생활비까지 하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쵸. 좀 그전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좀 제일 해방되지 않았나. 약간 경제적인 독립을 네, 하면서. 맞아요. 그럼 지금은 용돈을 거의 안 받으세요? 지금은 월세를 이제 네. 반반 지원받는 거 빼고는 아. 안 받고 있어요. 큰데요? 네. 월세 반만 딱 지원받는 거면 되게 왜냐면 식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이게 자취하면 그치. 거의 엄청 드는데 이게 부모님이랑 살다가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아예 제로인데. 심지어 생활 그 관리비도 되니까 네, 관리비도 본인이 그쵸. 이거 쉽지 않. 곧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제 에어컨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네.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잘 더위를 안 타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인자함인데요. 그러면 더 좋기도 하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처음 뵀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6월 20일부터 12월까지 네. 6개월간은 현장 실습으로 학교 연계형을 해서 일을 했었고 그 이후 이제 재계약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한 5개월에서 6개월쯤 되고 있어요. 그럼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계약직이고 절반 정도는 정규직이고. 그럼 이제 한 6개월 정도 정규직으로 일하셨잖아요. 네. 그 전이랑 달라진 게 있나요? 그 경제적인 것도 물론 달라졌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치킨 먹을 때 고민하면서 샀다면 지금은 뭐 치킨 시켜 배달료 3,000원 그냥 돼. 맞아, 배달비 이런 거 신경 쓰이거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혹시 바뀐 게 있나요? 일단 그 근로계약서에서 이제 연봉을 네네. 말하면 안 된다고 그죠, 써있기 그죠,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그렇긴 거.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정말요? 학교랑 계약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주는 만큼 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좀 많이 큰이면 큰 책임이 다른다. 하긴. 그럼 이제 막 딱 확실히. 월급 받고 막 그런 거 보통 월급 받으면은 부모님께 뭐 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빨간 내복이라든지. 그쵸. 그런 거 진짜 사드리는 오랜만에 듣는다. 사드린 거는 일단 이번 어버이날 때 좀 용돈을 좀 이게 황금 플렉스로 네. 용돈을. 아버지께도 이제 좀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옷도 좀 사드리고 이런 효자인데요. 멋있다. 네. 약간 진짜 선배님 같네. 저는 기껏해야 거리에서 파는 카네이션 들고 쫄랑쫄랑 가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거 잠깐 딴 얘기하자면 어버이날 때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20대들이 제일 많이 선물해주는 어버이날 선물 1위 용돈이잖아. 자기 자신이었어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내가 오는 게 선물이야. 그래. 나 이 20대 청춘 시간 와서 1위 했네. 1위를 했습니다. 저도 1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0대부터 이제 돈으로 바뀌고 아무래도 돈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막 월급 받고 또 막 사신 거 있으세요? 옷이라든지 본인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아무래도 저랑 경민이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생이고 뭔가 직장은 다닌 적 없어요. 안정적인 금전의 수익이 없으니까 뭔가 살 때도 한 번씩 더 고민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3번 정도 고민. 좀 많이 고민하네요. 근데 좀 다른지 그런 거 궁금해요. 저를 일단 회사를 가려다 보니까 이제 좀 슬랙스나 아니면 이런 약간 좀, 단정한 옷. 단정한 네. 그런 옷을 좀 구매를 했던 것 같고 저를 위해서 좀 산 거는
그거 살 돈으로 주식을 더 주식을 네, 한주 이렇게 더 물탈돼가지고 물타는다는 건 지금 약간 물리셨나요? 그쵸. 네, 상당히 고점에 물려 있어서 아, 빨리빨리 살출하기 위해 열심히. 주식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주식은 이제 한 2월 달에서 3월 달에 이제 올해 2월이요? 네, 아는 친구들이 이제 네. 다 하고 있길래 네. 사실 군대에서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주식을. 그쵸. 맞아요.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좀 여유 때문에 네. 핸드폰은 없으니까 할 게 이게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내 돈이 떨어지는 걸 보이는데 못 팔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긴 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볼 수 없으니까 네, 차트를. 이제 끝나면 이제 항상 처참해져 있는 애들을 많이 발견하곤 하죠. 이제 패배한 네. 병사들만 남은. 근데 약간 거죠. 그 하루에 그렇게 시간에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좀 약간 단타 위주의 어떤 원래 단타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빠져나가지 못하고 장타가 됐네. 강제 장기 강제고 와. 네. 약간 그 많은 도루마무의 경우 수 중에서 약간 최악에 가까운 진짜 맞죠. 주식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한 19년인가 전역하고 바로 SM 주식을 샀었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또 핫했는데 그때 사서 왜 샀냐면 에스파가 데뷔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에스파 이거 대박이다 무조건 뜬다 해서 샀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다가 저도 강제 장기 투자하다가 바로 그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그냥 0 될 때 그냥 빨간 빛에서 다시 그냥 0 될 때 그냥 팔았거든요. 에이, 손해라도 벌지 말자. 탈출했을 때 휴 살았네 했는데 최근에 그냥 갑자기 막 카카오가 내가 먹는 그거 왜 오른 줄 알아? 왜 오른데? 너가 팔아서 그러니까 카카오가 자기가 하이브 갔는데 하이브가 자기가 갔느니 해가지고 막 15만 원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 올랐는데 그때 없어진 게 이제 통환이죠. 그렇죠. 주식이 그래서 뭔가 무섭습니다. 주식도 일종의 소비죠. 네, 왜냐면 그렇죠. 내 돈을 쓰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투자이기도 하지만 집중이 안 돼요 주식을 사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 올랐나. 자기 뇌의 요만큼의 부분을 떼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좀 초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장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이제 매 하루하루의 양봉 음봉과는 그럼 어플을 지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제가 토스에서 하다 보니까 지우지 이제 악순환이 되니까. 네. 악순환. 뭐 보낼 때마다 계속 확인하게. 그쵸. 이제 돈 보내려고 딱 보면 이제 현재 자산 주식 자산이 계속 네.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네. 저는 딱 아이폰에 딱 키자마자 뜨거든요. 빨간 진짜 빛이. 최악이다 그건 진짜. 이거 어차피 확인해야지. 근데 내 아픈 거 어쩌겠어. 확인해야지 내 몸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물론 주식 얘기 이따가 좀 더 하겠지만 약간 서로의 소비 습관이 좀 어떤지 좀 파악을 먼저 해볼까요? 소비 습관?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쓰고 생활비를. 뭐 식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생활비 어느 정도 나가고 뭐 좀 예민한 건 당연히 안 밝히셔도 되지만 편하게. 너 같은 경우는 얼마 쓰는 한 달에? 저는 일단 여기 한양대 학생이라서 이쪽 근방에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 여기 대로변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그 자치촌이 있어요. 좀 많이 오래된 동네. 월세가 엄청 저렴해요. 저는 월세로 뭐 관리비랑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40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식비는 제가 아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식비를 엄청 아끼는 편일 거예요. 거리 집에서 해 먹거나 아니면 뭐 학식 먹거나 뭐 일하는 데서 얻어 먹거나 하니까 제 생각엔 정확하지 않지만 한 3, 40 정도 식비 30?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 식비합치 70이야? 그렇죠. 한 7, 80 되는 거. 그 외에는 교통비라든지. 이제 그 외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만났을 때 노는 비용 뭐 해가지고 다 하면 100 안쪽으로 쓰지 않을까. 월세 껴서 100이라고? 그쵸.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좀 저렴한 거죠 사실. 엄청난데? 근데 사실 그래도 한 달에 무조건 고정비 100 들어간다는 게 본가에 살 때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는데. 본가에서 뭐 그쵸. 식비 나오고 그러니까. 생활비 나오고 관리비도 안 내고. 병훈님은 생활비 얼마 정도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는 곳이 역삼 쪽이다 보니까 네네, 월세가 좀, 비싸죠. 네,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아까 반 지원받는다 했으니까 그 네. 반을 해도 네.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아. 나가고 있고 또 강남 밥 물가가 상당히 그쵸. 알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알고 끼를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한 거의 10,000원 정도 한 끼를 한 끼에 맞아요. 네. 싸봤잖아. 거의 진짜 싸야 만 네, 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심지어 아직도 집에 네. 칼이랑 가위가 없어요. 요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현명합니다. 현명해.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거든. 전 몇 개를 다 사 먹고 네. 해야 되기 출근하니까 때문에. 점심 먹고 무조건. 네. 그래서 식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긴 해요. 또 놀아도 그 주변에서 놀면 이제 비싸니까 또 술도 술 비싸고. 한 잔에 뭐 거의 이제 한 소주 병에 8,000원이 8,000원이요? 8,000원까지 등장했어요. 8,000원이요? 그거 진짜 말도 안 돼. 거의 그건 양주 아니에요? 근데 어제 기사를 또 봤는데 이제
소주값이 또 올라가지고 10,000원을 이제 찍는다. 만 원이면 거의 있더라고요. 원소주인데요. 그러니까요. 참이슬이랑 원소주랑 다를 게 없네. 제가 또 한술 하기 때문에 한 3병은 마신다면 이제 네, 그렇지 않을까. 그럼 대충 거의 한- 밥값 이상이네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120만 원에서 네,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네. 엄청 많이 쓰지 그러네, 않나요? 저는 사치를 하진 않아서 그 외에 기타 소비는 많이 기타 소비를 줄이고 음. 있습니다. 저도 약간 변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쓰는 고정 소비는 어쩔 수 없으니까 좀 가고 이제 뭐 너무 갑자기 큰 옷을 비싼 옷을 산다든지 비싼 뭔가 산다든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치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팬이에요? 넷플릭스 이 정도가 아닐까. 너무 저렴한데요, 네. 치고는? 네. 저는 솔직히 막 가계부를 쓰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일단 월세는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손을 좀 빌려요. 그냥 지금 무직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래. 안타깝지만 따서 갚는다는 마인드로 음. 나중에 커서 돈 잘 벌면 갚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월세는 빌리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비랑 이제 밥 먹는 거 이런 거를 심지어 가끔 부모님 보내주세요. 이제 마켓컬리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는데도 꽤 많이 나거든요. 저는 특히 밥을 일부러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요. 지금 좀 건강하게. 살찌려고 하기 위해서 벌크업 중이어서 밥을 먹고, 또 그 외에 막 헬스 다니니까 그치. 헬스비 좀 PT도 다녔기 때문에 PT비도 들었었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는 뭐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그다음에 쿠팡 이런 거, 또 축구 보는데 네이버 이런 거 다 들어가가지고 그게 은근 합치면 또 많다. 이게 월세 빼고, 정확히 월세를 빼고도 100만 원이 나와요. 항상 목표를 그래서 70을 줬거든요. 한 달에 70 정도만, 그러니까 월세 빼고 70 정도 쓰면은 내가 생각했던 예상인데, 항상 그러니까 저는 카드가 2개 있어가지고 그냥 돈 카드가 있고, 그냥 이번 달 쓸 70만 원 카드가 있어요. 옮겨서 쓰고. 근데 항상 부족해서 무조건 잔액 부족 한번 떠주고 10만 원 옮기고 또 한 번 떠주고 10만 원 옮기고 또 한 번 떠주고 10만 원 옮겨야지 한 달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0만 원 나가서. 그래도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그렇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펑펑 쓰는 거야. 그래서 좀 리미트를 걸고. 심지어 저 요즘은 최근에는 옷을 잘 안 샀거든요. 특히 여행 갔다 와서는 옷을 거의 안 샀는데도 이 정도 나가는 거 보면은 좀 소비 개념이 없는 걸 수도. 근데 뭐 뭐 제일 크게 나가는 건 식비겠네요, 아무래도. 그쵸. 아마 셋 다 동일하게 그럼 막 식비 줄이기 위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너 같은 경우는 해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해먹는 것도 한 번 해먹고 이러면 더 많이 나와 오히려. 남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거창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집에 파, 양파, 마늘 이런 계속 쓸 수 있는 약간 휘뚜루마뚜루 재료들이 있고, 뭐 볶음 우동 먹었으면 볶음밥 뭐 하면서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객관식처럼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끼라고 식사라고는 하지만 그냥 즉석밥 그거보다 조금 나은 정도인 거죠. 그렇게 한 끼를 때울 수가 있으니까 좀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거창한 걸 만들어 먹지는 못하고 그런 거면 다 사 먹고. 약간 때우는 용도.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이렇게 있어요. 오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된장찌개 이런 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먹고 그런 거. 밀키트가 아니라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저 밀키트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진짜? 몰라요. 근데 밀키트가 더 비싸. 비싸긴 해. 사 먹는 게. 그러니까 그건 사 먹는 행위를 사는 거예요. 해먹는 행위를 사는 거야. 약간 집에서 먹는 느낌인 거네요. 그냥 식당에서 맞아. 네. 똑같은 거를. 저는 진짜 생존을 위한 그겁니다. 생존 밥상. 네, 생존. 병은님은 뭐 사 먹을 때 좀 적어 놓는다던가 이러면 요즘 저렴한데 또 동네 주민이 알만도 하거든요. 사실 사는 것이 또 역삼이다 보니까 이게 장점도 있는 게 음식점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그렇죠. 배달보다는 좀 포장을 좀 하는 편이기도 그냥 하고. 걸어 나가서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냉장고에 넣어서 또 다음날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맞아. 좀 여러 개 사기도 하죠. 그쵸, 2인분을 그쵸. 사서 이제 점심에 먹고 뭐 저녁에 또 먹는다든지 아니면 네, 뭐 자취생들이 대부분 하는 행동이지 그쵸. 않을까. 저는 정말 열받게도 자취생이지만, 자취생이 덕목은 이제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저녁에 먹은 거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좀 물려가지고 잘 그렇게 못 먹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좀 해먹으려고 노력하고, 웬만해서 해먹고, 가끔 사 먹더라도 배달을 안 시켜요. 항상 이제 너무 귀찮을 때 배달 시키려고 보다가 장바구니 담아놓고 결제하려고 딱 봤을 때 배달료 3,000원인 거 딱 보고 열받아서 다시 나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도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누워서. 너무 먹고 싶은데 딱 담으니까 18,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그치. 해서 그냥 너무 귀찮은데 그냥 씻고 나가서
걸어가서 돈가스 집에 가서 먹었어요. 9,000원 주고. 그래서 그거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절대 배달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더라도 배달은 절대 안 시켜요. 근데 배달 학생 지금이시면 그죠. 학식이 또 맞아요, 한은 저렴하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학식을 근데 지금 학교 안 다니니까 지금 아. 회사학생이라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안 먹는데 그러면 또 요즘 또 막 1,000원 학식 엄청 많더라고요. 오. 아침에 1,000원 주는 아, 아침에 엄청 많아요. 요즘. 저희는 제일 저렴한 게 한 3,000원, 3,000원, 4,000원 이 정도인데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진 않는데 그 저번 학기, 저저번 학교 다닐 때는 진짜 학식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거의 그냥 그리고 제가 예체능과 하다 보니까 네. 수업이 없을 때도 학교에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졸업작품 시즌에는. 그러면 이제 수업 중간에 뭐 쉬는 시간에 나가서 점심 학식으로 먹고 수업 끝나고 뭐 작업하다가 저녁 학식으로 먹고 그냥 학식을 진짜 많이 먹어요. 맞아요. 학식이 저렴하긴 하죠. 또 학식이 좋은 게 밥 추가가 공짜입니다. 무한밥. 그래서 계속 고기밥 한 번만 더 가가지고 또 먹고 아줌마 입장에서는 상관없지. 왜냐면 음수가 이만큼씩 나올 텐데. 하긴 아, 버리는 거니까 어. 어차피 하긴 맞아. 또 자기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들의 식당이 아니잖아. 저는 막상 학교 다닐 때도 학식은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 아 진짜요? 아니, 전역하고 왔는데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학식을 안 하더라고요. 맞아. 저도 맞아, 한참 맞아, 맞아. 그래서 저도 먹을 작년에만 기회가 많이 없네. 먹고 1, 2, 3학년 때는 거의 안 먹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 특히 1, 2, 3학년, 1, 2학년 때는 특히 밖에서 나가서 먹잖아. 아 약간 설레가지고 같이 이제 먹을 애들도 네. 있고 항상. 맞아, 같이 먹을 애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나가서 야 오늘 여기 먹어볼까? 주변에 많으니까 맛집이 그런 거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죠. 같이 먹을 애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이 먹으면서 볼 유튜브 영상을 생각하면서 내 파트너. 뭐 보면서 밥 먹지? 제일 든든한 친구. 네, 제일 든든해. 이게 막상 먹는 거를 줄이기가 뭔가 네. 슬픈 느낌. 약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이런 생각 드니까. 다 먹고 저는 그러면서 항상 합리화해요. 난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난 술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죠. 어쩔 수 없네. 근데 저희 셋 다 보니까 막 사치 비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 네, 그런 거. 그럼 막 각자 막 이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막 비합리적으로 산 거 있어요. 사고 막 엄청 후회하는 거. 후회? 후회는 아니고 그냥 가장 그 고가로 산 거? 오히려 고가로 산 거. 고가로. 고가도 좋고 아니면 그냥 후회도 좋고. 후회되는 거. 그냥 멍청 비용 약간. 멍청 비용. 네. 이거 왜 샀지? 나 뭐 있을까? 저는 고민을 좀 해보면은 네. 저 뭐가 있죠? 샀던 게 물론 있을 텐데 이게 또 멍청 맞아요. 까먹는 이게 보통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치, 거죠. 그쵸. 네. 일부러 까먹는 거죠. 저는 이거 제가 산 건 아니고 음. 제가 이제 동네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동네 친구들의 약간 전통처럼 생일 때마다 좀 비싼 걸 하나씩 해주거든요. 이게 돈 모아가지고 왜냐면 7명 있는데 전부 다 약간 그런 걸 살 줄 잘 몰라요. 저희처럼 이렇게 좀 그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생일날이라도 좀 적어도 한 30만 원 이상의 뭔가를 한 20, 30만 원 정도 되는 거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서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번 생일로 이 안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자기가 고르고 돈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 그냥 청구. 근데 이 안경이 그냥 평범한 안경처럼 생겼는데 한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는 꽤 비싼 소비인 그치. 거죠. 너희 생활비의 거의 3분의 1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생각이 나요. 병우님은 뭔가 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건 비합리적인 소비는 아닌 것 같긴 네. 한데 그 약간 여기 턱 수염 쪽 레이저 제모 고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네. 죽을 것만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심지어 지난 화요일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진짜 죽을 만큼 아프긴 해요. 네. 죽을 만큼 아픈데 딱 1초만 아파요. 1초만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뺨 할 때 오른쪽 뺨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지나고만 안 아파. 그러니까 딱 그 순간만 아픈. 진짜 죽을 만큼 아프긴 해요. 그래서 겁좀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 아니, 아침에 출근할 때 면도하기가 너무 이게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상처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쵸. 너무 상처나니까 전 피부 문제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딱 번외로 얘기 좀 딱 갔는데 레이저 제모를 갔는데 간호사분께서 소프트볼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꽉 잡으세요. 네? 진짜? 굳이 꽉 잡을 근데 거예요. 넌 딱 봐도 아플 상이야. 그냥 저 수염이 좀 많거든요. 많기도 하고 좀 그래서 두껍게 나오고. 하다가 이제 포기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탈주했어요. 그냥 하다가 이제 안 없어져가지고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한 5번은 해야 뭐 없어진다. 저 한 13번 했는데 어. 더 안 나와. 아무튼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저도 만약에 했으면 그게 비합리적인 소비이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근데 수염이 두꺼워가지고.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여기 같은 건 빨리 없어져요. 아, 인중 그래요? 같은 거. 병원이 별로 없어서 괜찮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 좋은 데 하면 빨리 잘해줘요. 아 맞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좀 야, 좋은데. 그 기계마다 달라가지고. 그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전혀 비염 소리 아닐 수 있는 맞아요. 게 그건 매일 아침 이거 그쵸.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관상 피부과 갈 돈은 아낀다 생각하면 진짜 그렇죠. 저도 안경도 비슷한 생각이 어쨌든 매일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말고 가장 좀 살면서 조금 후회되는 소비는 저희 집 뒤에 스케이트보드가 있거든요. 스케이트보드. 근데 스케이트보드가 있는데 진짜 멋있다. 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보니까 저랑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넘어지는 거 싫어하고 다치는 거 싫어하는데 저 타면 무조건 배우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거 사놓고 심지어 그냥 사놓고 손해만 모르겠는데 자꾸 두니까 집에 권력만 차지하고. 걸리적거려서 자꾸 저기 쓰러져요. 신발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돈을 주고 샀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추억이 남겨. 요새 그 당근 같은 거. 근데 뭔가 추억이 남겨 있으니까 버리기 아깝다. 이게 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소리가 있어요. 여기 벽에 걸어놔야겠네. 약간 스케이트 장식품. 그럼 이제 떨어지면 머리 찢기고 아니 그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만 빼고 이렇게. 보드만 보드만 간지나게 인테리어로. 아무튼 그러면은 다시 소비로 돌아와서 돈을 벌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 액수도 마음에 들 수 있지만은 언젠가 물론 나중에 크면 클수록 또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벌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정도 벌면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목표치로 하는 월급액이 있을지.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말하기 전에도 지금 말하는 것도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치. 워낙 세상에 다양한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누구는 뭐 코인으로 뭐 했다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저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진짜 이런 생각을 했었어. 집에 살 때 지금 자취 안 하고 월 200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월 200 정도면 그냥 밥 먹고 솔직히 200 정도면 혼자 독립해서 살아도 지금 생활비가 한 100 100 정도 정도 나오니까 나오니까 200 정도 했을 때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독신주의였나? 그때는 그랬었지. 하긴 또 자취하기 전이면 약간 그게 그 개념이 없던 개념이 것 없어.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200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은 미래가 없는 돈 그냥 60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쵸. 60살까지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은 죽어야 돼. 벌 돈이 남은 돈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서 좀 바뀐 거는 최근에 여행 갔다 왔는데 여행 경비가 딱 한 달 여행 갔다 왔는데 600 정도 들었거든요. 한 달에 600. 그래서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한 달에 600 정도 벌면 행복하겠다. 이상적으로 왜냐면 12개월을 일을 해서 1개월 정도 돈으로 1개월 정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약간 정도의. 그쵸. 그러니까 12달 일해서 한 달에 600 버니까 그 한 달 600만 원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목표는 약간 한 달에 600이 약간 이상적인. 근데 그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가장 그 여행이라는 게 가장 고민 없이 소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펑펑. 펑펑 했는데 딱 피벗 그만큼이면 그 벌 때도 펑펑 벌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그치. 플러스 피벗 타임인데도 600이니까. 그치. 뭐 물론 돈을 더 벌면 또 피벗 타임 그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군요. 경우님은 약간 있을까요? 목표. 저는 일단 사실 지금 받는 거 솔직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네. 제가 욕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그냥 주어진 분수에 맞게 살자. 그리고 또 많이 아까 말했다시피 많이 받다 보면 그에 대한 책임이 또 많이 따르다 보니까 맞아요. 저는 그냥 적은 책임으로 딱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확실히 요새 느낀 거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으로 시간을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여행 같은 걸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보잖아요. 아. 이제 진짜 좋은 시간표는 비싸고 이제 아침 뭐 일찍이나 아니면 그쵸. 이 시간이 싸잖아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요일마다도 좀 다르고. 그쵸. 이거에 좀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그쵸. 갈 수 있는 돈. 그치. 또 시간도 직장 다니다 보면 없기 때문에 그쵸. 막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딱 출발해서 뭔가 걱정받지 않고 일요일날 저녁에 딱 돌아오는 네, 비행기. 그리고 또 그거 찾느라 또 계속 며칠 동안 맞아요. 보고 최저가 하면 그것도 구매하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네. 그렇네요. 그러려면 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는 600 정도는 벌어야 600 되지 정도? 않을까. 그게 약간 연봉으로 기준을 하면 7천에서 8천. 근데 이게 웃긴 게 새 후 맞아요. 600이니까 새 전으로 치면 연봉이 1억이야. 맞아요. 괜히 억대 연봉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600이면 근데 전 지금도 경제 개념이 그렇게 잡혀있진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번듯한 뭐 직장에서 일한 적 없고 알바만 계속 했으니까. 그지. 근데 와 월 600이면 진짜 많이 번다. 월 600이면은 크지. 지금 생각해서 그 나중에 가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머리도 꺾고 뭐. 근데 저는 기준이 조금 경미나 다른 게 저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까지는 아니어도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그 친구 걱정 없을 정도? 내가 자기가 걱정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기본 셋이고 예를 들어서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아파 그럼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동물병원비가 엄청 비싸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뭐 사람이면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갔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그 중요도에서 떨어지니까 고민되는 거죠. 자체가 별로네. 그치. 근데 그게 너무 그 자괴감 들 것 같고 그런 고민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원래 독립하면서도부터도 이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좀 외롭기도 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도 키웠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못하는 거죠. 왜? 내가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책임질 수 있겠다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게 이제 나아가면 가족이 되고 뭐 아기가 되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렇고 저도 한 400, 500. 네. 지금으로선 근데 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한 40, 50살 되면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벌고 싶긴 해요 저는. 그쵸, 다다익선이긴 하죠. 물려줄 수. 그러니까 그거가 하고 싶어요. 어떤 거? 경제관념이 없다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보면 또 없어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쵸. 써도 안 주는.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불로소득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서로 좀 빠른 마음 같은 거에. 욕심은 없는데 이제 나도 가늠이 안 되는 수준.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 적어도 잔고가 0이 될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얼마더라 이런 생각만 하고 그건 안 할 수가 없어. 살짝 밥 12,000원 좀 비싼데 이 정도만 하고 해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12,000원 막 15,000원 돌아가잖아. 다른 데 가던가 아니면은 뭐 편의점 먹던가 해 먹던가 이러는데. 그쵸.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600이라고 하는데 보통 600이면은 약간 일반인 목표인 거 약간. 약간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대기업 기준 맞아요. 그렇죠. 뭐 대리급, 과장급 그 정도는 돼야 하니까. 네. 600이니까 이게 진짜 별거 없다고 말을 하지만 높은 거죠. 지금 높은 억대 연봉이죠. 억대 연봉이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불로소득이 있어야 돼. 불로소득. 불로소득. 불로소득? 유튜브. 주식. 네, 주식을 해야 주식을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추천하시나요? 주식은 저 옛날에 조금 맛만 보고 안 하거든요. 그래. 지금은 시간이 많다면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그럼 학생 때 더 해야 되네. 그쵸. 이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두 분 경영학과시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제가 선입견이시지만 경영학과 분들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근데 전혀 상관없긴 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영도 이제 주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배우고 트레이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랑 별로 관계 없는 걸 배워가지고. 근데 그런 건 좀 도움되는 거죠. 약간 재무제표 같은 거 볼 때 회사 상태나 이런 거 볼 때 좀 회사가 적어도 부실한지 아니면은 뭘 봐야 되는지 정도는 아니까. 적어도 회사가 요즘 돈을 잘 벌고 있는 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그쵸. 그런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네.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이름을 보고 들어갔어요. 저는. 이름이요? 그냥, 회사 이름? 회사가 이름이 신기하네? 네. 아니면 제 친구랑 이름이 똑같네? 글쎄요. 그래서 네, 너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게 좀 있긴 했어서. 약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시는. 네, 약간 그거네. 관상이네요. 관상이라서 사주팔자 보고 들어가. 그렇네. 오, 신기한데요? 네, 들어간 적 많았어. 저도 근데 제 친구가 네.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비슷한 주식이 있는 거예요. 꿈비인가 이름이. 그래서 꿈비란 주식이 들어갔는데 2배가 됐대요. 그래서 근데 10,000원밖에 안 났다는 거야. 그래서 10,000원 넣는데 20,000원이 돼가지고. 이거 좀 너무 무리하시면 여자친구랑은 안 헤어지셨대? 잘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상향했네요. 이 또 사주 방법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또 그쵸. 대중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소신이 있어야 돼요. 다. 소신이. 네. 믿음. 이름으로 이제 판단을. 근데 제가 믿음과 소신은 좀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좀 주식하면 좋은 점은 근데 좀 그래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나요? 맞아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억지로 같아요. 세상 사는 거 알게 돼. 억지로. 제가 그래서 중간에 접은 게 이 억지 공부가 하기가 싫어서 접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럼 공부 더 하기 싫어져요. 내가 했는데 이 정도라니 과연 나랑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구나. 생각보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맞아요. 이게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이럴 수 있지만. 싸움 투기장이 투기장.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뭐 월급도 까박다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치. 또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또 값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해야 되는 거지. 본업이 또- 있고 해야 되는 거. 로또 같은 걸로 당첨되면 꼭 말로가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꼭 더 가깝잖아. 불행해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또. 땀으로 버는 돈. 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 맞아. 그러면 소비를 할 때 좀 변으로 좀 넘어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든 물건을 거의 인터넷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제만 해도 뭐 어댑터 같은 게 필요했는데 바로 네이버 주문 때리고 밥 먹을 때도 무조건 식자재 같은 것도 다 마켓컬리나 이런 거 있었어요. 종종 부모님이 회원이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읽으면은 좀 아까 싸게 잠깐 나오니까. 얘기했지만 물도 쿠팡으로 시고 그런 적이 많은데 두 분은 이제 소비를 어떻게 하는지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 비중 비중. 그러니까 오프라인 소비를 하긴 하는지 예를 들면 뭐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세요 혹시 궁금해요? 시장이요. 네. 저는 집 주변에 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역삼이다 네. 보니까 네. 저는 시장 많이 가죠. 시장 가서 사거든요. 시장 가서 사지. 오 진짜? 그러면 그 시장 아주머니랑 얘기하고 야채 가게 가서 뭐 이거 얼마예요? 한 단에 얼마? 오 진짜? 저도 네. 전에 이제 살던 곳이 네. 정릉시장 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되게 의외로 네. 요새는 좀 신식이 많이 돼서 그런가 네. 뭐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요새 그런 것도 오, 진짜요? 있고, 다 있어, 맞아. 코인 노래방도 있고 시장이에요? 네 중국집도 그래가지고 있고 뭐 타코야끼 집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시장 가면. 그냥 번화가 같아요 시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약간 우리 나이대가 안 맞는 번화가는 거지. 맞아요. 그들만의 리그? 그리고 막 시장 가면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두부를 산다 그러면 마트 가서 패킹되어 있는 두부를 사잖아요. 근데 시장엔 두부집이 있어. 까져 있죠 이미. 까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맛이 달라요. 음. 그런 약간 미묘한 재미가 있고. 네. 경민이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경민이는 약간 온라인에 엄청 치중되어 있는 소비를 한다고 그러죠. 그쵸. 저는 오프라인에 엄청 치중되어 있는 소비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뭘 항상 구매할 때도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씨, 이러다가 안 사는 게 엄청 많고 그리고 필요한 건데도 안 사요.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고장났잖아. 담고 그냥 누르면 내일 오잖아요. 근데 안 사. 못 사겠어요. 그리고 그냥 다이소 가서 그냥 내가 직접 사오거나. 그래?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제가 온라인 소비에 되게 인색한 회의적인 약간 그냥 아저씨예요 저. 아, 그 스타일이. 내가 봐야지 눈으로 산다. 직접 보고 어. 사는. 그런 스타일이. 그리고 이거 뭐 약간 과장하자면 이건 뭐 그 컴퓨터를 믿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시장 가서 내비 믿어 이번에 택시 아저씨가. 그렇지. 난 내비 안 믿어. 야채도 다 내 눈으로 보고 사야 돼. 어. 그 파 얘가 싱싱한지 막 이게 무게가 같은지 진짜? 다 보고 사고 양파도 다 상태 만져서 딱딱한지 보고 사고 옷도 온라인으로 거의 안 삽니다. 진짜? 거의 가서 사고 보고 사고 그럼 직원이랑 티키타카 하고.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대부분 안 하죠. 저는 그 티키타카가 싫어가지고 온라인 사거든요. 음. 직원이랑 얘기하는 거 불편하고 시장도 그래도 그 편견이 있어요. 아줌마님 내고야 될 것 같고 할인 전쟁 이제. 근데 협상. 솔직히 말하면 내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내고를 안 해도 쿠팡보다 쌉니다. 아 그래? 네, 난 오히려 온라인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최저가. 온라인은 무조건 최저가다. 그 자리값이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도 쿠팡 같은 경우는 진짜 최저.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도 쿠팡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싸거든요. 맞긴 해요. 휴지나 이런 것도 다 싸기 때문에. 금방 오잖아요. 그쵸? 다음날에. 다음날 맞아요. 오니까 그렇게 되는데 병은님 같은 경우. 어떠세요? 저는 딱 가운데 앉아 있어서 그런가 딱 절반에 이렇게 이상적이네. 배치대로. 아, 오프라인에서 사는 건 주로 어떤 거? 오프라인에서 사는 거는 근데 아무래도 밥 먹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식비. 같긴 해요. 네. 아니면 뭐 편의점 가서 뭐 물 산다든지. 네, 이런 거. 그런 생필품도 네. 편의점을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롯데슈퍼나 뭐 이런 좀 대형마트. 이제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또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럴 때도 있고 전 아직도 그래서 쿠팡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진짜 필수인데. 네. 좀 그런 하는 반면에 이제 옷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네.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근데 옷은 확실히 온라인 편하긴 해요. 네. 근데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바로 앞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그게 있거든요. 역사네요? 네, 강남. 맞아, 거기서. 있어.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입어보고 네. 바로 그래도 핸드폰- 두 개를 같이 하시네. 네. 이 핸드폰이 훨씬 싸요. 그리고 맞아. 쿠폰카도 쿠폰도 많이 돼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만 사면 사이즈감을 잘 모르니까 그쵸.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입어보시고 사는 건 상관없죠. 그쵸. 네. 전 심지어 온라인으로 아예 안 입어보고 그냥 사요. 그러니까 사고 그냥 뭐 별로면 환불 때리지 뭐. 그 과정이 너무 귀찮지 않아요? 그러긴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입어요. 저도요. 그냥 일단 크게 사. 맞아요. 일단 크게 사고 크게 사면 안 맞을 일이 없으니까 크게 사고 입어요. 이게 대부분의 어. 그 꼼꼼하고 싶은 사람들의 소비인 것 같아요. 실제 꼼꼼한 사람들은 구매하기 전부터 자기 스펙을 다 적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비교군을 만들어 놓고 구매하기 전에 거기 사이즈표 보고 이제 난 잘 맞지. 그런 걸 할 수가- 보는군요. 사람들이. 꽤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저도 안 네. 오히려 전 의료학 학생인데 저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길이, 가슴 단면 이런 거 다. 자기 거 다 재놓고 진짜? 아니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옷에 어. 그걸 재놓고 아 저도 근데 그러게 무신선 살 때도
과거에 샀던 옷 중에서 잘 맞았던 핏, 이런 셔츠 중에 잘 맞았던 거 찾아서 걔 가슴 단면 이런 거 보고 똑같이 맞춰서 사이즈. 맞아.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죠. 맞아. 이게 브랜드마다 재는 방법이 다 달라.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 무신사가 진짜 잘하는 게 그 키랑 몸무게 써 있고 그 사람이 맞아, 키가 맞아, 어땠는지 맞아. 이게 맞아, 나오니까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78, 68 라지 맞아. 커요. 이런 거. 그런 게 제가 또 데이터 상으로 도움이 되는 근데 거예요. 무신사 스탠다드가 그게 진짜 잘하고 네. 근데 옛날에 초창기 무신사에서는 네.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뭐 168, 뭐 80kg, 어. 뭐 미디움 적당해요. 이런 그러니까 밑에는 187, 뭐 56kg, 어. 뭐 라지 적당해요. 이래가지고 뭐지? 왜 둘 다 적당하지? 이 옷은 대체 뭘까?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 저는 근데 오프라인에서 꼭 사는 게 있어요. 신발은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신어봐야 되니까. 왜냐면은 저는 발볼이 좀 넓어가지고 단순히 이 길이를 못 봐가지고 뭔가 신발은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사는. 그럼 자주 가는 매장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근데 ABC 아트. 국룰이죠. 다 있으니까. 아니면 뉴발란스 자주 가죠. 뉴발란스 좋아해서. 아 진짜로? 나이키랑 아디다스 안 좋아하고 뉴발란스를 좋아해요. 이거 유발란 새로 샀거든요. 오 진짜요? 방금 신고 오신 네. 거? 맞아. 뉴발란스 이뻐. 맞아. 신발 되게 너무 비싸. 신발 비싸요. 진짜 비싸 진짜. 지금 물가가 신발 진짜 비싸. 그리고 신발, 안경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 비싸도 사야 돼. 필수니까. 필수고 약간 건강이랑 직결되는 그런 것들. 솔직히 옷은 건강이랑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발은 뭔가 발목 건강 뭐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걷기 편해야 되고 또. 맞아요. 직업분상 오래 서 있는 직업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직업군마다 신는 게 다 다르고. 그쵸. 구두도 있어야 맞아. 되고 뭐 슬리퍼도 필요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있죠. 저는 네. 안경이랑 이 렌즈 값이 너무 아까워서 네. 라식을 해버렸어요. 그게 진짜 근데 일찍 하면 할수록 네. 돈 버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근데 진짜 비싸더라고요 라식. 라식이요? 네, 얼마나? 제가 한 250인가? 스마일이니까. 전역하고 하신 네, 거예요? 전역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하루 만에 바로 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신기했는데 하더라고요. 수술도 완전 그냥 뭐 점점점 따라가세요 해서 따라갔더니 끝났대요. 안 무서워요? 무섭진 않았어요. 진짜요? 근데 네. 확실히 그건 돈 써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게 네.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돈 더. 이게 절약이라는 것도 알고 솔직히 뭐 건강 걱정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데 그냥 이 250이라는 이 돈의 무게에 한 번에 짓눌려가지고 그게 좀 있는 거 이게 같아요. 할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 다 일시불로. 되게 일일비하게 되는 그냥 거. 가격을 봤는데 이번에 300만 원. 뭐야? 250. 심지어 그 정도면 꽤 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전 심지어 어떤 느낌이냐면 초코파이 저거 보이세요? 엄청 큰 초코파이. 네. 저게 여기 앞에 마트에서 할인을 해요. 음. 근데 저거의 반 사이즈도 할인을 해요. 그럼 저걸 사는 게 더 이득이에요, 사실. 그쵸. 금전적으로. 그치. 네. 진짜 무조건 저게 이득이야. 다 먹을 거면. 근데 전 작은 걸 2번 사요. 무조건. 아니,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로 그 한 번에 큰 소비하는 거에 되게 초코파이인데도. 뭔가 이렇게 아무튼 예를 배워야 들면 돼. 헬스장 같은 거 절대 못 가요. 한 약간- 6개월에 30만 원? 한 번에 결제하는. 한 번에 결제? 한 달에 6만 원 할게요. 할만한데 할부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약간 경험해보면 또 생기겠죠. 그런 네. 감이. 한 번에 크게 하는 거. 그 너한테 있어서 신발이 나한테 있어서 대부분의 소비 습관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런 거 명품. 명품. 명품을 사신 적 있으세요? 분명. 소비하면 대표적인 명품이니까. 그치 요즘 막 과시 소비 이러는 거 아니니까. 맞아. 저 같은 경우는 명품을 한 번도 제 돈으로 산 적이 없다가 전역할 때 이제 전역할 때. 신발을 하나 사야겠다. 저녁 선물 나에게 나 잘했다 칭찬해 하면서 샀었거든요. 마르지엘라 샀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명품 쇼핑 사이트 가보고 저는 이제 가서 직접 사지 않았으니까 그 군대 에 있을 때 한 온라인으로? 저녁 대기쯤 할 때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 나가 신어야지 나가 신어야지 하면서 찾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또 그때 한 50만 원 정도 썼었는데 그게 첫 명품 소비였어요. 그 다음에 전역하고 나서 이제 지갑 카드 지갑 사야겠다 그래서 20만 원짜리 딱 사고 그 한 2개가 제 거의 명품. 지갑은 어디 건가요? 지갑 생로랑입니다. 아. 잘 쓰고 있다. 좋네요. 마르지엘라. 신발을 온라인으로 사신 거예요? 네, 신발 온라인 샀어요. 맞아, 신발을 근데 맞아. 근데 신발을 진짜 온라인 왜냐면 가서 살 수 없는 물건이어가지고. 근데 단어잖아 그거. 뭐 해외 직구 이런 거예요? 그쵸. 단어는 뭐 괜찮아. 정말 맞으니까. 좀 크게 사면 그냥 쪼야 싫으면 되니까. 그쵸. 휘두른 것좀 맞으니까. 병원님 혹시 명품 같은 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역하고 나에게 주는 선물로 또 군적금 깨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많이 생기죠. 맞아. 바로 그 돈 챙겨서 딱 갤러리아 백화점을 딱 가서 갤러리아. 네. 야 멋있다. 구찌를 들어갈까? 네. 루이비통을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네. 좀 구찌는 좀 어린 영하다. 조금 더 영한 느낌 있는 것 같아서 네, 영화시잖아요. 그 당시 이제 23살이었어요. 최고로 영화할 때인데. 조금 더 네.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다. 그래서 음. 루이비통을 들어가서
네, 70만 원짜리였나? 네. 카드 지갑을. 근데 막 안 결제했죠. 쫄리셨어요? 저는 만약에 간다고 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명품관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빼고 한국에서 진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뭔가 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도 되나? 뭔가 옷 좀 더 신경 쓰고 왔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서. 확실히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다들 무슨 키 훤칠하시고 예쁘시고 그쵸, 잘생기신 그쵸, 분이 다 안내를 해주시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압도되는 것 같긴 해요. 압도됩니다. 압도돼요. 막 줄 서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줄 서고 그쵸. 웨이팅을 걸어놔야 돼요. 또 그때도 코로나였어가지고 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뭔가 무서워가지고 줄 서는 것도 무섭고 한 번도 한국에서 안 가봤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좀 무섭지 않아? 좀 무서워요. 심지어 나는 좀 그 브랜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상대적으로. 그치. 근데도 무서워요. 그리고 줄 서고 막 명품 사실 그거 별거 없는 거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치 막상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아 애새끼 왔네 이러겠어? 그냥 그 사람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럴 텐데 그냥 괜히 지레 겁먹는 게. 그치.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네. 면세점 같은 데서 이제 양주 좀 비싼 양주. 그런 명품이죠, 거 명품. 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거 저요? 블루보틀? 뭐 발렌타인이 좀 제일 발렌타인. 대중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여서 그냥 뭐 잭다니엘 이런 거에도 만족을 하는 편이었어요. 면세점에서 한 술 8만 원 정도 하는. 술 사는 게 국룰이긴 해. 약간 국물이죠. 훨씬 싸니까 아무래도. 저는 명품 일단 없어요. 일단 없고 저는 옷이나 이런 거 명품이라면 거의 옷이나 액세서리잖아요. 전 다 빈티지로만 사거든요. 거의. 아니면 제가 입어서 빈티지가 됐거나 최근에 이제 거의 빈티지로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티지로 조금 고가의 제품을 그러니까 정가가 원래 비쌌던 제품인 거죠. 산 거는 몇 개 있지만 그것도 다 명품은 아니고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약간 이건 이상한데 오히려 명품을 사면 더 뭐도 없다라는 강박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치. 너무 과시하는 것 같은. 그것도 그렇고 맞아. 이게 진짜 부끄러운 말인데 옷 잘 입는 사람들은 명품 안 입어 이런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의류학과에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다 그런 건 절대 아니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명품 사시고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하세요? 저는 그렇게 명품 사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래도 한두 개 정도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럼 지갑 보면 괜찮아요? 근데 뭐 지갑은 또 유용하니까. 맞아요. 또 제가 삼성페이 유저긴 하거든요. 네, 사실 지갑이 필요 없긴 해요. 생각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사치품이네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미층 같은 거 이제 실제로 꺼낼 때나 이제 딱 꺼내는 그런 지갑. 오히려 멋있다. 오히려. 간지 민증이요? 잠시만요. 근데 그 두 분의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는 선물. 자기한테 주는 선물인데 막 절약해가지고 애매한 거 사면 평생 후회할 텐데 네. 그냥 명품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명품 살 때는 저는 하나 있었어요. 뭔가 명품에 제가 명품에 지배되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엄청 비싼 신발 신고 와서 다 피하고 막 아끼고 이지랄 할 바에 안 한다 해가지고 그냥 사고 막 써요. 막 쓰는 게 막 신긴 하더라. 너 뒤져봐라. 너 내 밑이 어차피 이런 마인드로 심지어 저 신발을 신고 여행 가서 그냥 진흙 산을 올랐어요. 그냥 진흙 범벅 이 간지. 그래. 너 깝치 마. 내가 너 주인이야. 이런 마인드인 거죠. 약간 힙합 가사 같아요. 그죠? 이제 내 신발에 뭐 기스도 있다. 맞아요. 내가 주인이야. 너 신발 이렇게 몸도 아니고. 이런 마인드 사기 때문에. 저도 그 지갑 살 때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버버리 카드 지갑이었어요. 네. 근데 버버리 카드 지갑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제일 예뻤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지금 사신 것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2배 이상 저렴했어요. 그렇네요. 근데 저에게 주는 선물이 네. 2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노력해서 네, 사는 명품인데. 그쵸. 그렇네. 그래서 더 비싼 오히려 더 예쁜 디자인 포기하고. 그쵸. 그래서 그걸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 애매하게 가느니 합리적일 거면 합리적인 소비하고 그쵸. 비합리적일 거면 화끈하게 가요. 그 애매한 게 더 이상. 후회만 해요. 후회만. 10만 원짜리 하면 그냥 후회만 하고. 후회만 해요. 그러고. 저는 진짜 합리적인 소비충이라서 제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전기 자전거가 제가 구매했을 때 한 90만 원 할인해서 한 너한테 되게 큰 소비였네. 70만 원 후반대 그랬는데 딱 그 사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놈 내가 1년 안에 뻥 뽑는다. 이건 이제 무조건 합리적인 소비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 6개월 만에 뻥 뽑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정도 탔거든요. 출근할 때도 못 타잖아. 맨날 출근할 때마다 타고 학교가 저희 한양대학교 완전 오르막이에요.
이제 헥헥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자전거 타고 애들 다 헥헥거리면서 올라갈 때 이러면서 올라가. 아주 너무 좀 진짜 제 인생 최고의 소비. 교통비가 별로 안 들겠네요. 교통비 많이 아끼고 그냥 아예 안 되는. 심지어 자취하니까 학교 갈 때도 안 나. 아주 그냥. 근데 이게 타다 보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지나가는데 저가 이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지나갈 때 저를 무시하면서 오토바이나 스쿠터들이 이동하고 지나간단 말이죠. 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차가 이제. 그치. 형은 차 입장에서 또 벤츠가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것도 약간 힙합 가사처럼 갈아타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넥스트 레벨이네. 네, 택시 버리고 뭔가 자차 이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명품 그냥 큰 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쓰는 걸 쓰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실용적인. 예를 들어서 진짜 막옷 같은 거는 특히 매일 입지 않잖아요. 아무리 맞아요. 이뻐도 이러면 좀 후회하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들었던 게 염따가 루이비통 담배 케이스를 샀어요. 담배 케이스. 그래서 누가 다 욕하는 담배 케이스 뭐 루이비통 담배 케이스를 사냐 바보도 아니고. 근데 염따 말 얘는 내가 매번 본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보기 때문에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담배를 계속 피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피니까 물론 팬 안 좋아지겠지만 이게 완전 납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명품 시계 보통 그래서 명품 시계나 지갑을 많이 사는 게 계속 사고 다니니까. 근데 염단 쓸모 없는 것도 많이 사잖아요. 그렇지. 얘네를 합리화 시켜준 거지. 오케이. 그런 면에서 제일 좀 좋은 소비는 그럼 시계일 것 같아요. 시계 계속 차고 다니니까요. 그렇죠. 시계 차고 다니면 만약 안 차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치. 요새 애플워치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사고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쵸. 이런 것도. 저는 그렇지 또 보다가 포기. 저는 또 그 고집 있어가지고 애플워치는 안 사야겠다. 맞아요. 이게 전자시계 안 사야겠다라는. 너무 아. 나중에 다 사서 네, 뭔가 그냥 갑자기 약간 뭐랄까.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명품 입으면 별로다라는. 그냥 고집 그냥 이유가 없어. 시계는 메탈이지, 약간. 메탈이지. 이건 아니지 약간 이런. 시계 바로 카시오고. 아, 시계 메탈이 이런 마인드. 군대 시계가 더 좋죠. 최고다. 군대 시계 최고였어요. 안 부러져. 아무튼 이렇게 1부에서는 간단하게 소비에 대한 하고 소비 주식.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2부에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한 더 포괄적인 얘기를 아. 하고